전투는 없었다. 그런데 기록이 사라졌다. 버닝썬, 법이 닿지 못한 밤, 그날 밤. 강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음악은 벽을 타고 새어나왔고 사람들은 줄을 섰으며 문 앞의 경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알고 있던 질서였다. 돈이 흐르고 술이 넘치고 문제는 문 안에서만 처리된다. 그러나 그 밤은 기록으로 남지 말았어야 할 무언가를 남겼다. 새벽 3시 17분 한 남성이 클럽 앞 인도에 쓰러졌다. CCTV에는 그가 비틀거리며 문을 나서는 장면이 남아있었다. 뒤따라 나온 사람은 없었고 도움을 주는 손도 없었다. 신고는 3시 55분에 접수되었다. 38분. 이 숫자는 이후 수사 기록에서 반복해서 등장한다. 사건 발생 시각과 신고 시각 사이 항상 비어있는 시간. 경찰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현장 도착 시 피해자는 이미 진정 상태였으며 외상은 경미함. 그러나 병원 기록은 달랐다. 갈비뼈 골절, 안면부 타박, 의식 혼미. 의사는 분명히 적었다. 외력 개입이 명확함. 두 기록은 만나지 않았다. 마치 서로를 보지 못한 것처럼. 며칠 뒤 한 통의 메일이 언론사 사회부로 도착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고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버닝썬은 사고가 아니다. 첨부 파일은 수십 개였다. 출입 명부, 내부 메신저 캡처, 삭제된 CCTV 화면의 흔적, 그리고 경찰 사건 번호들. 기자 한도윤은 그 메일을 3번 읽었다. 그리고 4번째에 이렇게 생각했다. 이건 폭로가 아니라 구조 설명이다. 파일 속 대화에는 폭력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이런 말들이 반복됐다. 오늘 VIP 많음, 라인 정리 필요. 문제 생기면 위에서 처리. 경찰 쪽 이미 공유됨. 누가 위인지 설명은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단어였다. 검찰은 처음엔 움직이지 않았다. 사건은 이미 종결된 상태였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다툼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가 걸렸다. 사건이 많은데 재판은 거의 없다는 점. 강남 일대 유흥시설 관련 폭력 사건. 연간 수백 건. 그중 기소로 이어진 비율은 극히 낮았다. 담당 검사는 박세린이었다. 그녀는 파일을 넘기다 멈췄다. 같은 경찰서, 같은 담당자, 같은 표현. 쌍방과실, 기억이 불분명, 진술 번복 가능성. 세린은 속으로 말했다. 이건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양식이다. 버닝썬은 클럽이 아니었다. 하나의 장소일 뿐이었다. 그 주변에는 법인이 얽혀 있었고 법인 뒤에는 투자사가 있었으며 투자사 위에는 개인이 아닌 관계가 있었다. 폭력은 말단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결정은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결정은 애초에 필요 없었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 누가 선을 관리하는지. 그래서 그 밤 누군가는 맞았고 누군가는 나갔고 누군가는 전화를 했으며 누군가는 기록을 쓰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공백이 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한도윤 기자는 첫 기사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범인을 찾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를 묻고 있다. 기사는 조용히 퍼졌다.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아보았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진실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현대 조폭의 마지막 흔적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버닝썬 사건이 본격적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건 폭력이 아니라 서류 때문이었다. 박세린 검사는 클럽 관련 법인 등기부를 전부 펼쳐놓았다. 단순한 유흥업소일 거라 생각했던 구조는 예상과 달랐다. 운영법인, 임대법인, 경비용역회사,
마케팅 대행사, 투자 조합. 서류상으로 버닝썬은 하나의 장소가 아니었다. 7개의 회사가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각 법인은 서로를 보호하고 있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분산되었고 결정은 항상 협의 중 상태로 남았다. 이 구조에는 폭력배가 설 자리가 없었다. 대신 관리자가 있었다. 그들은 문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으로 통화했고 메일로 지시했으며 필요할 때만 얼굴을 보였다. 현대조폭은 더 이상 칼을 들지 않았다. 계약서를 들었다. 한 내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엔 문제 생기면 맞았습니다.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대신 사라집니다. 사라진다는 건 죽음이 아니었다. 연락이 끊기고 진술이 흐려지고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 피해자는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되었고 목격자는 기억을 잃었다. 그 과정에는 항상 중간 단계가 있었다. 합의 제안, 변호사 연락, 민원 제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따라왔다. 이 정도면 충분히 배려했습니다. 박세리는 이 사건에서 가장 이상한 점을 이렇게 정리했다. 위협이 없다. 협박 전화도 없었고 노골적인 압박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같은 선택을 했다. 입을 다물고 기억을 수정하고 문제를 키우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이 구조에 맞서도 이길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 법의 경계에서만 움직였다. 그래서 잡히지 않았다. 한도윤 기자는 두 번째 기사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는 폭력 조직을 상상할 때 항상 주먹과 칼을 떠올린다. 그러나 지금의 조직은 회의실과 계약서 안에서 작동한다. 기사는 반응을 불러왔다. 익명 제보가 늘었고 비슷한 사례들이 이어졌다. 공통점은 명확했다. 사건은 있었지만 처벌은 없었고 구조는 그대로였다. 경찰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일부 형사들은 기록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같은 패턴, 같은 시간 공백, 같은 결론, 증거 불충분. 그러나 박세리는 알고 있었다.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증거가 위로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을. 이 사건의 본질은 범죄가 아니라 통제였다. 누가 때렸는지가 아니라 누가 사건을 관리했는지. 그리고 그 질문은 이제 더 깊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다음 단계는 하나뿐이었다. 디지털 기록, 지워졌다고 믿었던 것들, 남아있지 않다고 처리된 것들. 그 안에 이 구조의 진짜 얼굴이 숨어 있었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다만 조명이 바뀌었을 뿐이다. 박세린 검사는 더 이상 진술을 믿지 않았다. 사람은 기억을 바꿀 수 있지만 시스템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 시스템에 누가 들어갈 수 있었느냐였다. 첫 번째는 CCTV였다. 버닝썬 내부, 출입구, 골목, 주차장. 카메라는 충분히 많았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의 영상은 일부만 존재했다. 하드디스크 고장은 아니었다. 정전도 아니었다. 파일 구조는 멀쩡했고 다른 시간대의 영상은 정상적으로 재생됐다. 딱 필요한 구간만 비어 있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건 삭제가 아닙니다. 선별적 비활성화입니다. 관리자 권한이 없으면 불가능한 작업이었다. 두 번째는 메신저 기록이었다. 내부 직원용 단체 채팅방. 사건 당일의 대화는 일부만 복구되었다. 흥미로운 건 삭제된 메시지보다 남아있는 메시지였다. 라인 정리 완료. 위에 보고함. 문제없음. 누구에게 보고했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 문장은 모든 상황이 이미 공유된 상태였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박세리는 이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보고할 대상이 있다는 건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세 번째는 경찰 내부 기록이었다. 출동 기록은 있었고 접수 번호도 존재했다. 그러나 초기 상황 보고서가 없었다. 보통 현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작성되는 문서, 그날의 상태, 목격자, 피해자의 반응, 그 문서만 사라져 있었다. 담당 형사는 이렇게 말했다. 작성했는데 시스템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박세리는 알았다. 이건 개인의 조작이 아니라 권한 레벨의 문제였다. 내부 감사 자료를 대조하던 중 하나의 공통점이 드러났다. 같은 날짜, 같은 시간대, 서로 다른 부서의 기록이 동시에 누락되었다. 우연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정확했다. 포렌식 팀장은 조용히 말했다. 이 정도면 해킹이 아니라 관리자 접근입니다. 익명의 내부 제보가 하나 더 들어왔다. 삭제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삭제된 상태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곧 현장보다 위에서 먼저 손을 댔다는 뜻이었다. 사건이 접수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이 내려졌고 기록은 그 결론에 맞게 정리되었다. 법은 움직였지만 시작부터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한도윤 기자는 세 번째 기사에 이렇게 썼다. 버닝썬 사건의 핵심은 범죄 자체가 아니다. 범죄가 법에 닿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다. 기사는 더 이상 조용히 퍼지지 않았다. 반응이 컸고 불편해하는 사람도 늘었다. 그러나 이름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구조만 드러났을 뿐이었다. 박세리는 이 지점에서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 사건은 법정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문제도 보였다. 누가 피고석에 앉을 것인가? 데이터는 구조를 보여주지만 구조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직접 손을 댄 사람은 없고 명령한 기록도 없었다. 남은 것은 접근 권한을 가진 자들. 그러나 접근 권한은 직함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왔다. 이제 남은 단계는 하나였다. 법정. 그러나 그 법정에 모든 이름이 오를 수는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불빛은 이제 누군가를 향하고 있었다. 재판은 열렸다. 사건 번호가 부여되었고 피고석이 채워졌다. 언론은 말했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박세린 검사는 알고 있었다. 이 법정에 모든 사람이 앉아있지 않다는 것을. 피고는 명확했다. 현장 관리자, 경비 책임자, 실무 담당자. 모두 사건 당일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묻혔고 그들은 설명해야 했다. 반면 결정이 내려진 자리, 지시가 오갔던 자리, 접근 권한이 작동했던 자리의 이름은 공소장에 없었다. 법은 행위자를 부르지만 설계자를 부르기엔 증거의 문턱이 너무 높았다. 법정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직접성이었다. 직접 지시했습니까? 직접 삭제했습니까? 직접 폭행에 가담했습니까? 모두 아니오였다. 그리고 그 대답은 법적으로 틀리지 않았다. 구조는 명령을 남기지 않았고 관계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법은 멈췄다. 증거는 제출되었다. CCTV 공백, 메신저 기록, 삭제된 로그의 흔적. 그러나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 자료들은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지만 개인의 형사 책임을 특정하기엔 부족합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잔인한 말이었다. 피해자들은 증언대에 섰다. 그들은 맞았다고 말했다. 쫓겨났다고 말했다.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신문은 그들의 기억을 흔들었다. 술을 마신 상태였죠. 정확한 시간 기억합니까?
누가 때렸는지 확실합니까? 진실은 부서지지 않았지만 신빙성은 깎여 나갔다. 판결문 초안에는 이런 문장이 남았다. 폭력 행위는 일부 인정되나 조직적 개입 및 상위 관리의 개입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박세린은 그 문장을 읽고 오래 침묵했다. 이건 패배가 아니었다. 그러나 승리도 아니었다. 판결이 내려진 날 클럽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 법인은 이름을 바꿨고 관계는 흩어졌다. 처벌받은 사람은 있었지만 책임진 사람은 없었다. 한 피해자는 법정을 나서며 말했다. 우리는 졌다기보다 끝까지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도윤 기자는 마지막 방청석에서 노트를 덮으며 이렇게 적었다. 법은 답을 냈다. 그러나 질문은 남았다. 이 사건은 판결로 끝났지만 구조는 해체되지 않았다. 법정은 닫혔고 기록은 남았다. 그리고 그 기록은 언젠가 다시 누군가의 손에 들릴 것이다. 불리지 않은 이름들, 그들은 오늘도 법밖에 아니라 법의 그림자 안에 있었다. 재판이 끝난 뒤 사람들은 다른 뉴스를 보기 시작했다. 사건은 종결되었고 판결문은 공개되었다. 그러나 구조는 사라지지 않았다. 클럽은 문을 닫았지만 사람들은 흩어졌고 회사는 이름을 바꾸었다. 버닝썬이라는 이름만 사라졌을 뿐 운영 방식은 남아 있었다. 박세린 검사는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마지막 메모를 남겼다. 이 사건은 범죄의 판결이 아니라 한 시대의 운영 방식에 대한 기록이다. 그녀는 알았다. 법은 개인을 처벌할 수 있지만 구조를 단죄하기엔 너무 느리다는 것을. 한도윤 기자는 후속 기사를 쓰지 않았다. 대신 기록을 남겼다. 클럽 이름을 지우고 장소를 바꾸고 시간을 흐리게 해도 패턴은 같았다. 권한은 위에 있고 책임은 아래로 흐르며 판결은 항상 중간에서 멈춘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다. 버닝썬은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 매뉴얼이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아직도 진술서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들은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다만 잊히지 않기를 바랐다. 다음엔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같은 일을 겪지 않게. 그러나 그 바람은 법조문으로 남지 않았다. 사건 이후 유흥업계의 시스템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기록은 더 빨리 사라졌고 결정은 더 분산되었다. 칼은 더 이상 필요 없었다. 폭력도 줄어들었다. 대신 접근 권한과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 이것이 현대 조폭의 진짜 얼굴이었다. 어느 날 박세린은 오래된 판결문을 다시 펼쳤다. 그리고 같은 문장을 발견했다. 직접성이 부족하다. 그 문장은 다른 사건에서도 다른 장소에서도 똑같이 쓰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아직 이 문장을 넘어가지 못했다. 이 사건의 마지막 판결은 법원이 내리지 않았다. 그 판결은 기록을 읽는 사람,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 질문을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 넘겨졌다. 불은 꺼졌다. 그러나 쟤는 남았다. 그리고 쟤는 바람을 만나면 다시 흔적을 드러낸다. 이것이 버닝썬 게이트의 마지막 판결이다. 끝.